안녕하세요. 늘 사연만 듣다가 제가 간직한 소중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글을 써봅니다. 저와 민성씨는 제가 다니는 대학교 앞에 있는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이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냥 카페에서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이더라고요. 제가 항상 외치던 이상형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지만 민성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되어 끈질기게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쌍꺼풀이 있고 무뚝뚝하게 생긴 딱 봐도 차가울 것 같은 남자, 나쁜 남자가 저의 이상형이거든요. 하지만 민성씨는 무쌍에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쁘고 착한 마음씨가 딱 봐도 보이는 착한 남자였어요. 왜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에 매력적이었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웃어주는 그 미소가 제 마음을 밝혀주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제가 한 명의 손님일 뿐이었겠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끌리길래 제가 먼저 대시를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당시 계절은 가을이었는데 카페와 멀지 않은 거리에 가을에 가면 좋을 법한 예쁜 낙엽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서 시간 있으면 이 앞에 있는 낙엽을 함께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들려오는 대답은 저랑 가면 재미없으실 텐데 저보다는 친구분들이랑 가시는 게 더 재미있으시지 않을까요? 였어요. 언뜻 보면 그냥 눈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저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한 것이었죠. 솔직히 거절당하고 많이 부끄럽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용기를 내서 다음에는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고 또 거절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커피 한 잔이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거절을 당하다 보니 저도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구차하게 나가면서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접기로 다짐하고 2주간 그 카페를 찾아가지 않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쉽더군요. 결국 딱 한 번만 더 물어보고 또 거절을 당하면 이제 깨끗하게 마음을 접고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 저는 그 카페에 가서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꾸 제가 시간 좀 내달라고 하는데 거절하시는데 이번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볼게요. 혹시 저와 영화 보실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상한 끌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끄럽지만 제가 이토록 저에게 거절하는 남자에게 들이대기는 처음이었어요. 아까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그 뜻밖에도 저희 데이트 신청을 받아주더군요. 그래서 결국 주말에 만나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약속 당일이 다가오는 동안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것을 알던 친구들은 저보다 더 떨려하며 그날 입을 옷을 함께 사러 가기도 했어요. 그토록 바랬던 주말이 다가오게 되었고 저는 약속 장소에서 익숙한 시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와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그날따라 주위 식당들에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다 보니 거기 있던 안주 중 저와 민성씨는 잔치국수 2개와 계란말이, 소주 1병을 시켰어요. 첫 데이트부터 술을 먹는다는 게 참 웃기기도 했지만 그저 같이 있던 모든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리에 앉아 얘기를 나누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말을 거시더라고요. 둘이 사귀는 사이인가 봐요. 둘이 너무 잘 어울리고 예뻐 보여서 주는 거야. 좋을 때다. 하고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떡볶이 한 접시를 주시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저희가 어울린다는 거니까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혼자 좋아서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 저에게 갑자기 민성씨가 처음에는 저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다가 갑자기 왜 저와 데이트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지 얘기해 주더군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딱 봐도 자기보다 어려 보이는 애가 들이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저희는 3살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나이 차이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의 계속된 데이트 신청에도 거절해 왔었는데
제가 2주간 카페에 가지 않았을 때 제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왜 오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지고 걱정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2주 만에 나타난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웠고 내가 얘를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제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마치고 나니 자기 집안 사정을 얘기해 주더군요. 자기 사정을 듣고 이 상황을 함께 견디기 힘들어 떠나도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의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열심히 사시면서 아들을 혼자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성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해 공장부터 해서 여기저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모아서 어머님과 함께 살아가던 도중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어서 본격적인 취직 준비를 하는 김에 하게 된 일이 카페 아르바이트였다고 해요. 저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는 풍족한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날을 이후로 저희는 하루 이틀 만나는 날이 늘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커플들처럼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영화도 보고 멀지는 않지만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가며 행복한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함께한 시간이 어느새 5년이 지나 있더군요. 그 사이에 저는 벌써 대학교를 졸업하여 취직 준비를 했고 이 사람도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애의 기간이 6년이 되었을 때 저는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하자마자 민성 씨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취직도 했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였고 이 사람과 결혼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민성 씨를 데리고 저희 집에 데려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생각한 것과 다르게 저희 부모님은 민성 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지금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시고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점점 얼굴이 굳어가시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민성 씨가 집에 가자마자 아버지는 저에게 그 남자애랑 결혼하면 이제 나랑 부모 자식 관계는 끝나는 거다. 너 알아서 해라.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아버지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에게 티는 내지 않으면서도 다 들어주셨던 분이라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고 아버지와 저는 집에서 서로 있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부모님한테 그렇게 대한 제가 큰 불효이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민성 오빠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과 식사하는 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보라야, 나는 아직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말고 조금 지나서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에 속상했던 저는 어떻게 오빠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모자란 건 우리가 결혼하고 쌓아가면 되는 거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건데요. 약속할 수 있어요? 계속 앞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더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조금 일찍 겪은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노력해서 이겨낼 수 있잖아요. 라고 소리 지르곤 일어났는데 그런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중얼거리며 꼭 안아주고 그 품속에서 저는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희는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로 약속하고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렇게 둘이 몰래 결혼 준비를 시작한 지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오빠가 갑자기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결혼 전에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나보다 모른 척 해줘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나갔지만 그날 들은 말은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갑자기 저에게 펑펑 울면서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들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고맙다고 그만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현실을 부정하며 내가 잘못 들은 게 맞는 거지? 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이유가 뭐냐고 울부짖으며 물어보니 저와 미래를 함께할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렇다면 제가 기다리겠다며 몇 날 며칠을 울고불며 매달렸지만 결국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된 이유의 진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헤어지고 난 후 폐인처럼 지내며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제대로 제 몸을 돌보기 위해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 뒤 민성 씨와 결혼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돈의 일부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떠나게 된 여행이었지만 거기에서 많이 치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는 저를 위해 여행도 자주 다니게 되었어요.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저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 공부도 더 하고 자격증도 따면서 시간을 보내고 취직 준비를 했습니다. 운이 좋게 취직은 예상보다 쉽게 할 수 있었고 저는 저의 생활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단 한 가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말고요. 사실 저는 민성 씨와 헤어진 후 다른 사람을 만날 용기가 생기지 않았었고 그 사람을 잊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이렇다 보니 좋은 소개팅 자리나 이성의 대시가 들어와도 얼마 가지 않아 연락이 끊기고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유난히 회사에서 실수도 하고 상사에게 많은 꾸지람을 듣게 되어 많이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퇴근길에 차를 타고 집에 가던 도중 속이 답답해서 잠깐 차를 주차하고 길거리를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민성 씨와 함께 듣던 노래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나오더라고요. 하루 동안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그 노래를 듣다 보니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그 사람과 추억이 가득했던 카페 안으로 차를 타고 가서 자주 갔었던 포장마차 집으로 들어가 혼자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앉아 있었어요. 평소 술도 잘 못 먹고 술자리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술이 한 잔 마시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입구 쪽에서 많이 본 듯한 얼굴에 사람이 들어오더군요. 5년 지났었지만 멀리서도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못 봤는지 들어와서는 저희가 항상 자주 시켜 먹었던 잔치국수 한 그릇에 소주 한 병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제 자리에 가만히 앉아 민성 씨를 바라만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상태로 누구신데 제 앞에 앉냐며 짜증을 내다가 제가 대답이 없으니 얼굴을 들고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당황하더라고요. 해맑고 순수한 웃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걸 보니 속이 많이 상했어요. 저인 것을 알고는 일어서려고 하는 걸 제가 손을 잡았어요. 지금 잡지 않으면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어디가? 나랑 얘기하자. 민성 씨랑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뭐하고 살았는지, 아프진 않았는지, 좋은 사람은 만난 건지 알려주라. 알았어. 하고는 다시 자리에 앉더군요. 순간 저희에게는 긴 정적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정적을 깬 건 민성 씨의 한마디였습니다. 미안해.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듣게 된 저는 그냥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인데 차라리 잘 먹고 잘 살기나 하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 속이 상하더군요.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말을 더 이어가더군요. 너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 라며 헤어질 때의 상황을 갑자기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결혼을 준비하던 당시 민성 씨의 어머님이 자꾸 살이 빠지고 소화가 안 되셨다고 해요. 민성 씨는 걱정이 되니까 병원이라도 가보자고 했는데 어머님이 늙으면 원래 이런다고 하면서
병원을 안 가시려고 했대요. 고집을 꺾지 못해서 병원을 가지 못했는데 그 후로 저 증상 외에도 구토와 복부의 통증까지 느끼시더니 결국 어느 날은 집에 가봤더니 기절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췌장암이 있었다고 해요. 췌장암은 소리 없는 암으로 유명할 정도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님의 경우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병원을 가지 않아 암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번져 있었다는 상태였다고 하네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민성 씨는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님이 옛날에 보증을 섰던 것이 문제가 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해요.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된 이 사람은 결혼은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저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싶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에게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저를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민성 씨의 딱한 사정을 알고 난 후 사장님이 자신의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더 소개해줘서 돈 걱정은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 질렸다고 헤어지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길어도 몇 개월만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민성 씨의 간절한 바람 덕분이었는지 3년간 살아계시면서 좋은 추억들을 쌓아갔다고 해요.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슬퍼할 틈도 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결국 빚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자신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도 없어 많은 우울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5년간 저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함께할 자신이 없다는 비겁한 핑계를 대며 헤어지자고 말했던 게 가장 후회스럽기만 했다고 이야기해주며 매일매일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줬던 자신이기에 저에게 다시 돌아올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제 행복만 빌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은 날이면 저희가 함께 왔었던 이 포장마차 집에 와서 잔치국수와 소주 한 병을 시켜두고 우연이라도 저와 마주치길 빌었다고 하네요. 혼자 앉아 소주를 비워가며 저를 기다리다가 시켜뒀던 잔치국수가 면이 팅팅 불어가고 국물이 차갑게 식었을 때쯤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제가 너무 생각이 나서 포장마차를 와서 함께 자주 시켜 먹었던 잔치국수와 소주 한 병을 시키고 앉아 있었던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토록 바래왔던 제가 이 사람 앞에 앉았을 때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본 건가, 내가 진짜 미친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난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사실을 모두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 앞에 덤덤히 말해주는 이 사람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제 품에서요. 보라야, 너를 이젠 다시는 놓치기 싫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다신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사죄하는 거야. 내가 정말 못된 놈인 거 다 알고 있어. 너한테 정말 미안해. 라고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왜 그럼 그때 이런 사정들을 말하지 않았던 거야. 나 민성 씨에게 이별 통보 받았을 때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잊어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면서 그동안 노력했어.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 정말 날 떠난 당신이 죽도록 미웠고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얘기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마구 울면서 말을 했어요. 술을 먹고 있던 사람들은 저희의 말을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다시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두 번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다신 예전처럼 또 일방적인 이별을 한다면 나도 이젠 자기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럼 다신 그런 일 없어. 약속해. 민성 씨는 저의 손을 잡으며 손가락으로 약속을 걸고 복사까지 하는 둥 유치하게 장난을 쳤어요. 나 용서해 주는 거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게 느껴지지 않고 어제 만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민성 씨를 바라보며 그럼 민성 씨의 이런 진실의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그냥 보낼 수 있겠어. 하자 민성씨는 저를 살포시 안아주었어요. 저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주변에선 저희의 말이 끝나고 서로 안고 울자 박수를 쳐주면서 행복하세요. 뽀뽀해. 예뻐요. 등 소리쳐줬어요. 그제서야 저는 주변이 의식이 되더군요. 저희는 다시 자리에 앉아 다시 못다한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저를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사람을 다시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는 하고 싶었던 말들도 많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를 나눴고 조금 진정이 된 우리는 포장마차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어도 정말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조그마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더군요. 그날 밤 못다한 이야기들을 날이 새도록 민성씨의 5년간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토요일이라서 일찍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함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고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했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마침 저희가 다시 만난 지 5개월쯤 되었을 때 민성씨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프로포즈를 승낙했고 이제는 부모님의 허락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죠. 저희 부모님에게 민성씨의 모든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이번에는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많이 힘들어했던 모습도 알고 계셨기에 더 순탄하게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혼 준비를 순탄하게 마치게 되었고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반대를 했던 저희 아빠가 지금은 먼저 민성씨를 불러내서 같이 술 한잔도 걸치고 낚시도 가면서 저보다 더 사이좋게 지내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세월을 돌아온 것 같지만 결국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이어질 인연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다들 사랑의 상처에 힘들어도 나의 인연이 다시 찾아올 것을 기다려보세요. 지금까지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